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상관제인 증편람 중 지난번에 이어서 환가편입니다. 지난번 이제 부동산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자동차 등 등록재산은 어떻게 환가하는가. 자동차 등 등록재산은 시간이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가상각이 되죠. 낮아집니다. 특히 외제차는 또 엄청 낮아지죠. 파산 선고 직후 그 점유를 확보하고 실제 점유를 확보하는 거는 어렵죠. 뭐 파상관제인이 주차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채무자한테 잘 보관해 놓으라고 얘기하죠. 중고차 거래소 등의 매각을 위임하죠. 계약 시 하자 무담보 특약, 이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사이트 시세도 알아보고 시세를 기초로 채무자한테 뭐 주변 친인척들이나 지인들 가급적 편하게 매수처를 좀 찾죠. 중개 수수료 부담이 큰 경우 인터넷 시세를 차료로 채무자 주변인 등 이해관계를 상대로 임의 매각을 시도한다. 그렇죠. 자동차는 그 갭이 뭐 많아야 50, 100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부동산처럼 큰 편차가 없죠. 그래서 주로 지인들한테 매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저 인터넷 이런 시세 인터넷 매각을 한 적은 저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동산. 개인에게 필요한 생필품의 경우 압류금지 재산이죠. 의식주에 관련된 거. 파산대에 속하지 않거나 환가 가능성이 없는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후자의 경우 법원이 허가를 얻어 환가를 포기합니다. 근데 법원의 허가를 얻지도 않죠. 그냥 환가 가능성이 없는 제 동산 같은 경우 이제 의미 있는 영업용 재산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채무자가 사업자로서 그렇죠. 사업에 필요한 상품, 원재료, 기타 재고품 및 직기비품이 있을 경우 환가 가능성을 검토하여 목록을 만들어 친족 등 이해관계를 인수시키거나 민사집행법에 강제집행을 고려한다. 제가 이제 판 것 중에서 이제 좀 인상적인 얼뜻 기억나는 게 무슨 보정 속옷, 그다음에 원단, 그렇죠? 그런 건 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외에 뭐 판 기억은 별로 없는데요. 예. 상품 원재료의 매각에 관하여는 납품업자, 발주자, 동업자, 협력업체 등이 관심이 많으므로 이들에게 매수 희망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은 어떻게 하는가? 매출 채권도 참 환가가 용이하지 않은 거죠. 일단 그 존재 자체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매출 채권이나 대여금 채권은 임의 변제 요구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환가를 시도한다. 사업자인 채무자의 매출 채권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주소를 조사하여 청구서, 잔고 확인 의뢰서 등을 송부하여 독촉하고 청구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제기를 경고한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이제 통지를 하죠. 매출 채권이 환가가 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오히려 그 회사가 상대방 거래처가 파산이나 일반 회생 혹은 법인 회생을 했을 때는 드러나죠. 이번에 제가 한 사건 중에 상대방 회사가 법인 회생을 하는 바람에 일시불로 890만 원 정도를 환가한다라고 이제 한 사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관제인이 환가할 가능성이 있죠. 아무튼 매출 채권도 뭐 존재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사업자는 물론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이제 소송 같은 거를 해서 지급명령이나 채권 추심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 조회를 하도록 법원 가서 채무자한테 파산 채무자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조회가 그것 때문에 생긴 거죠, 원래. 거기서 유리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변제를 최고하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상품을 반품해 버린 경우에는 반품 특약, 위탁 판매 등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상품을 재반송하고 외상 대금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타 미해수 채권의 경우 이미 대상자들이 자력이 없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이 채무 주수지를 파악한 후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채권 변제를 독촉하기도 합니다. 내용 증명의 속날 결과에 따라 법원이 허가를 얻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단 포기 여부를 결정한다. 저는 이제 미수 채권은 아니고 어떤 계약을 했는데 배달 라이더 그 배달 앱을 이제 인수해서 그 어떤 특정 지점을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라이더까지 다 인수하는데 뭐 몇백만 원 주고 인수를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제 소송을 해서 뭐 형사고소도 하고 가압류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소송을 제가 하려고 보니까 뭔가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음에 좀 포기를 했는데 이거죠. 다만 무리한 소송의 경우 파산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소재기 허가 신청서에는 환가의 실익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돼요. 저는 반대로 환가의 실익이 없습니다라는 건 이제 역설해서 포기를 받았습니다. 예금 반환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거래은행에 대한 예금 잔고를 확인하여 은행이 상계의 자동 채권을 삼을 수 없는 파산 선고 후의 이자, 지연 손해까지 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방지한다. 그렇죠. 이 파산 선고 전까지의 원금하고 이자만 자동 채권, 파산 선고 이자, 지연 손해까지 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방지한다. 이 예금 잔고를 예금이 간혹 상속재산 파산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생전 파산에서는 예금을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빼쓰죠. 생가비로. 근데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망인의 어떤 상속재산을 뭐 상속인들이 나중에 이제 예금 채권의 존재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금이 꽤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동산, 그다음에 미수금 등, 그 다음에 뭐 예금, 이건 주로 채권에 대해서 한번 환가의 어떤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